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역사는 최태성 아시죠? 자, 오늘부터는요 전세도 최태성 총 7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전세 계약의 세계를 탐할 전세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전세의 기본 내용부터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실전까지의 내용을 준비했거든요.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만드는지 몰라? 이 좋은 걸 전체 7회 강의가 마무리되면 전세 안심고사 평가 이벤트도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안심 온라인 클래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숫자 하나 툭 한번 던져보고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666명. 이거 어떤 숫자인지 아세요? 바로 2025년 3월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피해자 10명 중 9명. 이 9명은요 3억 원 이하의 보증금을 잃었습니다. 피해의 65%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그 안에는요 전 재산을 통째로 날려버린 사회초년생, 겨우 마련한 신혼집에서 쫓겨난 부부, 노후자금 몽땅 묶여버린 어르신, 자식 보증금 대신 빌려주려다 본인 집까지 경매에 들어간 부모님, 이렇게 많은 분들의 그 한이 모인 숫자 그 자체입니다. 이 강의는요 단순한 부동산 정보 강의 아닙니다. 국가기관과 함께 만드는 신뢰의 강의입니다. 여러분 계약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실전형 안전지식 클래스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씩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제가 역사 강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역사 얘기로 이제 먼저 시작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전세 제도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10년 전? 20년 전? 이 전세는요 100년도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셨죠? 자, 근대 신문 기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899년 4월 13일 황성신문 기사네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남의 집을 무단으로 전세 놓고 전세금만 받고 도망쳤다. 자, 그리고 1933년 7월 30일. 자, 이번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기 소유도 않은 집을 자기가 주인인 척 하면서 전세를 주고 돈을 받고 튀었다. 100년이 넘는 옛날에도 전세 제도가 있었다는 거 확인하셨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전세 사기가 그때도 존재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뭘까요? 신뢰. 이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전세 계약은 위험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 이걸 역사에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세는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주거 형태이고요. 지금도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전세, 제가 지금 전세 얘기했는데 전세가 뭘까요? 집 빌리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에이, 아니라고? 무슨 소리지? 자, 전세는요 단순히 집을 빌리는 계약이 아니고요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라고? 전세가? 임차인은요 집주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세. 집주인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뭐 대출을 갚거나 투자에 활용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담보로 이 집에 살겠습니다. 이 구조예요. 자, 이걸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용어로 사금융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은행처럼 계약서 쓰고 이자 주고 이런 거 대신에 여러분들이 직접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게 전세라고? 이 개념 여러분 굉장히 낯설시죠? 공식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 그래서 사금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는 개인과 개인이 지금 금융 거래를 하는 거니까요. 결국 전세 계약은요 집을 고르는 게 아니고요 돈을 빌려줄 상대를 고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집주인인지, 집 상태는 괜찮은지, 서류는 투명한지 꼭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전세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민법 제618조에는요 임대차 의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차임 지급하게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세는요, 차임, 즉 월세를 내지 않으니까 결국 보증금 하나로 신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 제623조에서는요, 임대인의 의무가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임대인 뭐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은요, 돈 빌려줄 때 아유 얼마나 깐깐해요. 직장, 소득, 신용도, 부채까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봐. 검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전세 계약할 때 우리는 어때요? 이게 수천만 원, 억 단위 보증금을 맡기면서도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한 채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아보셔야 돼요. 세금은 체납했는지,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이중계약은 없는지, 이런 걸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조차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도 안 떼고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한 채 그저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은행처럼 하시면 돼요. 제가 전세는 돈을 빌려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처럼 생각하셔야죠. 집주인은요, 신뢰가 아니라 검증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건 단순한 집계약이 아니고요,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 자산 운용이에요.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국세 체납 정보, 선순위 임차 보증금, 신탁 원부까지 감이 아니라 검증으로 계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세 뭐 무조건 나쁜 제도일까요? 아닙니다. 전세에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 뭡니까?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겠죠. 한 번에 보증금 맡기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거 비용 아낄 수 있고요,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 됩니다. 집주인은 어떻습니까? 집주인도 세입자에게 받은 목돈으로 투자나 대출 상환 등 자금 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전세가 잘 작동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가 깨질 때예요. 집값이 급락을 하면 집 가치보다 보증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에 넘어가. 이러면 여러분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워요. 갭 투자. 이 갭 투자 실패도 큰 위험입니다. 집주인이 적은 그 자기 돈으로 집을 산 다음에 나머지를 세입자 보증금으로 메우는 그런 구조, 이 갭 투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대출을 못 갚았어. 그럼 세입자 보증금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인 리스크.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른 데 써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사업 실패, 투자 실패, 빚 갚기, 심지어 잠적까지. 이런 피해는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층에 집중이 됩니다. 생애 첫 전세 계약,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맡긴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어려운 거죠. 물론 이 모든 경우를 다 예측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인지를 확인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구조적 리스크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보호장치와 상식을 갖추는 것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법 뭘까요? 그렇죠. 바로 부동산 계약 전반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강의로요, 전세 제도와 전세의 장단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요, 전세 계약서에 나오는 용어들, 바로 이 용어들, 그 헷갈리는 말들을 하나하나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역사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전세 사기 역시 무너진 신뢰에서 시작된 참사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배우고 점검해야 합니다. 더는 속지 않기 위해서죠. 자, 여러분들 간단한 쪽지 시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 잘 들었으면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전세 안심 온라인 클래스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역사는 최태성, 전세도 최태성!